2026년 5월,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는 먼 나라의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특히 2026년 5월 4일 발생한 나무 폭발화재 사고는 한국 선박도 중동 해상 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기관실 화재인지 외부 공격인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과 운항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 또 긴장이 높아졌나 보다. 유가가 조금 오르겠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의 목줄에 가까운 곳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4년 이 해협을 통해 하루 평균 약 2천만 배럴의 석유가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4분의 1을 담당한다고 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흔들리면 충격은 중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특히 민감합니다. 한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철강, 물류, 항공, 해운, 기름값과 가스값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의 원가가 흔들립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한국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약 70% 수준으로 설명됩니다. 다만 최근 위기 이후에는 수입선 다변화로 일부 비중이 60%대까지 낮아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바닷길이 막히면 정유사는 원유 도입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석유화학 기업은 원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항공사와 해운사는 연료비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에게 내려옵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바뀝니다. 택배비가 오릅니다. 식재료 가격이 오릅니다. 전기와 난방비 부담도 커집니다. 전쟁터는 중동의 바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서울의 마트 계산대, 부산항의 컨테이너, 지방의 공장 전기요금까지 따라옵니다. 현재 상황은 원고보다 더 긴박합니다. 단순히 선박들이 경고를 받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로이터즈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심각하게 제한됐고 미국이 민간 선박의 통행을 돕기 위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작전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이 작전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세계 에너지 시장은 이제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실제 통행 가능성을 놓고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느냐? LNG 운반선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느냐? 해운사가 선박을 보낼 수 있느냐? 보험사가 그 항로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이 바로 유가와 물가를 움직입니다. 한국에 더 민감한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 선박 관련 사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인근에서 HMM이 운항하는 선박에 화재와 폭발이 발생했고 한국 정부는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섣불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한국 외교와 안보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데 더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미국 제안과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한미동맹의 부담이 커집니다. 미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항로는 한국도 쓰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국도 책임을 나눠야 하지 않느냐? 하지만 움직이면 또 다른 위험이 생깁니다. 한국이 미국 주도 작전에 깊이 들어가는 순간 이란과의 관계는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도 계산해야 합니다. 중국의 시선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장병의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0년에도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졌을 때 한국은 미국 주도 연합체에 공식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인근까지 임시 확대했습니다. 명분은 한국 선박과 국민 보호였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균형이었습니다. 미국을 완전히 외면하지도 않았고 이란을 정면으로 자극하는 방식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해협 통행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긴장 고조가 아니라 선박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국 선박과 기업의 이해가 직접 걸려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도 더 공개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존처럼 독자적 보호 임무를 강화하는 길입니다. 청해부대나 관련 전력을 활용하되 미국 작전에 완전히 편입되는 방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외교적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 주도 작전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 공유, 한국 선박 보호, 비전투적 지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동맹에는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이란과의 긴장은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직접 군사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외교해운 에너지 대응에 집중하는 길입니다. 위험은 줄일 수 있지만 한미동맹 차원의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길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같은 중견국이 강대국 충돌 사이에서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는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지상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드론, 미사일, 장거리 타격 수단입니다. 그래서 걸프 국가들은 방공망을 더 절실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산 방공체계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한국의 천궁2, 즉 MSAM2는 이미 UAE에 수출됐고 사우디아라비아도 2024년 약 32억 달러 규모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라크 수출도 보도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과거처럼 에너지만 걱정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중동 안보 시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기회라고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방산 수출이 늘수록 한국은 그 지역의 안보 문제와 더 깊게 연결됩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위기, 그 지역의 갈등, 그 이후의 외교 부담까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봐야 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통행량입니다. 말로는 열려 있다고 해도 선박이 실제로 지나가지 못하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둘째,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역할의 수준입니다. 정보 공유인지, 선박 보호인지, 작전 참여인지에 따라 한국의 부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공식 표현입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이 참여 결정으로 바뀌는 순간 상황은 다른 단계로 넘어갑니다. 넷째, 에너지 가격과 물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기업이 반응하고 마지막에는 가게가 체감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전면전보다 장기 불안입니다. 며칠의 충돌은 시장이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불안이 계속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업은 투자를 미룹니다. 해운사는 항로를 바꿉니다.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정유사는 원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비자는 생활비 상승을 느낍니다. 현대의 전쟁은 항상 총성과 폭발음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숫자로 옵니다. 유가로 오고 환율로 오고 전기요금으로 오고 장바구니 가격으로 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한국 외교의 균형 감각이 시험받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한국 방위 산업의 새로운 위치가 확인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먼 나라의 전쟁을 구경만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고, 무역은 연결되어 있고, 동맹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의 공장과 항구와 가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에 있는지, 왜 세계 원유의 큰 흐름이 그곳을 지나는지, 한국은 왜 그 바닷길에 민감한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은 뉴스를 다르게 봅니다. 단순히 전쟁이 났다가 아니라 이 전쟁이 우리 삶까지 어떤 길로 걸어오는가를 보게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중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문제이고 한국 외교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 생활의 문제입니다.
전쟁의 장면만 보지 마십시오. 그 전쟁이 우리 삶까지 걸어오는 길을 보십시오. 그 길을 보는 눈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입니다.